안녕하세요. 산드라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서 과장님 라이브에 출연을 했는데요. 그때 많은 질문들을 받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정리해서 제 유튜브에 한 번 더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얼마 전에 잘 나가는 서 과장님 라이브에 출연했던 처제 맞고요. 서 과장님이 저희 언니랑 결혼을 했고 서 과장님한테 제가 형부라고 부르는 사이입니다. 네, 현재 저는 천안에 살고 있고 잘 나가는 서 과장님이 하시는 더토코 강의를 천안점에서 캡틴 나나쌤한테 천안 1기로 수강을 받았고요. 최근에는 서파르타 1기 주말반에서 열심히 배우고 온 산드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삼성에서 근무했고요. 제 목표는 차장까지 다는 게 제 목표였어요. 그래서 정말 혼신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코로나가 전 세계 누구한테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코로나 앞에서 너무 힘드니까 결국에는 대기업만 살아남겠네 이런 생각이 머리에 좀 있었어요. 근데 점점 겪다 보니까 말 그대로 동네 가게라고 해도 다 망하는 것도 아니었고 유튜브 뭐 콘텐츠 뭐 주식 부동산 뭐 이런 걸로 회사가 아니어도 잘 되는 분들이 계신 거를 보고 아무리 삼성이라고 해도 이 회사만이 정답은 아니겠구나 이거를 느꼈어요. 이걸 느낀 찰나에 그래도 배운 게 이거라고 열심히 참고 일을 하는데 직장 상사도 너무 별로였고 어쨌든 여기 계속 다니면 다닐 수야 있는데 그만두는 순간이 왔을 때 내가 여기 회사에 정말 소모만 당하고 아무것도 배우는 거 없이 그냥 빈 껍데기로 나올 것 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해봐도 될 것 같다 이런 찰나에 제가 계속 회사에 집착하고 집념이 되게 강하니까 남편도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되게 형부를 동경하는 편이에요. 오, 대단하다. 막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때쯤 남편 눈빛이, 내가 그만둬서라도 이거 한번 배워서 해보고 싶어. 이런 눈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남편 그만두면 큰일 나는데, 이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남편한테, 나 일 그만둬도 돼? 이렇게 물어봤더니 남편이,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둬. 이래가지고 바로 인사과 찾아가서 정말 3일 만에 퇴사를 하고 나왔죠. 근데 막상 일을 그만뒀는데 집에서 가만히 뭐 있기도 뭐하고 적어도 애들 반찬값이라도 벌어야 되는데 뭘 하지? 찾다 보니까 알바나 파트타임은 제가 별로 하고 싶지도 않았고 이런 상황에서 천원점 코칭 나나쌤이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신청을 했고 정말 운 좋게 나나쌤 만나서 그렇게 구매 대행에 입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천안점에서 수업을 듣고 좀 몇 달 안 됐는데 바로 서파르타를 신청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제가 11월에 수업을 듣고 12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데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열심히 못한 거는 맞아요. 그래도 정말 꾸준히 올리긴 올렸는데 뭔가 팔리기는 팔리는데 되게 하나씩만 팔리고 뭐 터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수집 업로드 삭제, 수집 업로드 삭제를 하고 있었고 이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데이터를 확실하게 보는 방법을 몰랐고 그런 눈도 없었고 그냥 제 생각대로 찾아서 이거 올리면 팔릴 것 같은데 하면서 제품을 찾아서 올리고 키워드도 내가 소형 키워드 다 씹어 먹을 거야 막 잡아 먹겠어 이런 생각으로 그런 것들만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도 구매가 뭐 한 건, 두 건씩 생기니까 뭔가 수요는 있는데 왜 이렇게 하나, 두 개만 사고 끝나는 걸까? 뭐가 잘못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서파르타 가면 뭔가 내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제일 컸고요. 두 번째는 사입을 하고 싶었어요, 평소에도. 근데 사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몰라서 가서 배우면 좀 확실하게 배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12월부터 하면서 매출이 늘기는 늘었어요.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 계속 매출 후기를 올렸잖아요. 사실 저도 매출만 조금 잘 나온다고 하면 정보성 있는 내용을 많이 올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아직 확실한 게 아니고 이게 맞는 건가 싶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항상 올렸던 거는 매출 후기 뭐 이런 것만 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에는 225만원, 1월에는 344만원, 2월에는 390만원, 3월에는 569만원 이렇게 매출이 발생했는데 3월달에 500만원이 된 계기는 내가 계정이 6개나 있는데 주로 3개만 썼거든요. 미서씨 그 연동하면 딱 3개가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부담되더라도 혹시 모르니까 계정별로 10,000개는 채워보자. 그 심정으로 6개의 계정에 본격적으로 10,000개씩 올리려고 막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매출이 500을 넘긴 거는 3월달에 처음 있었던 일이고요. 4월달에 1,354만원 매출이 나왔는데 이게 취소 반품 200만원 빼고 1,354만원이에요. 이 매출이 가장 는 이유는 서파르타 가서 배웠던 게 가장 큰 도움이 됐고요. 무엇보다 로이쌤이 해주신 그 키워드 강의 정말 최고였고, 차드쌤이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데이터 어떻게 보는지 알려주셨고, 태기쌤이 알려주신 매크로 키보드 정말 잘 쓰고 있고요. 사입 제품 할 때 소싱 팁이나 이런 것들 너무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4월달 순이익이 제가 직장인 시절에 급여를 뛰어넘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삼성 근속 16년 차에 뭐 월 급여 500 안 된다는 게 말이냐 이런 댓글이 있었나 봐요, 라이브 할 때. 네, 물론 뭐 그 정도 다녀서 500만 원씩 받으면 너무너무 좋죠. 저도 이제 그만둘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 보신 제 주변 삼성분들이 좀 속상해 하시는 경우도 있었고 막 그래요. 근데 이게 뭐 급여가 적고 많다의 기준은 개인마다 다르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 월급이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사람마다 연봉도 다 다르잖아요. 분명히 저보다 많이 받으신 분들 당연히 계시고요. 저보다 적은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거는 많이 받았다 뭐 이런 의미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말씀드린 거니까 뭐 그런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4월달은 저에게 직장 시절보다 큰 수입이 생긴 달이었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로이쌤이 해주신 키워드 강의가 저한테 정말 신의 한 수였고요. 차드쌤, 테디쌤 역시 데이터 보는 거, 뭐 다양한 툴 이런 거를 소개를 시켜주셨고, 워낙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쌤들한테 제가 이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고민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거는 이쪽으로 하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이런 방향에 대한 제시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좀 돌아서 간다기보다는 조금 더 바로 갈 수 있게 해주신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더토코도 들어보고 서파르타도 해봤을 때 제가 더토코에서는 나나쌤이 저에게 신세계로 가는 문을 열어주셨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서파르타에서는 로이쌤, 테디쌤, 차드쌤은 저한테 내비게이션을 달아주신 거예요. 제 목적지로 갈 수 있게 최대한 빨리 돌아서 가지 않도록 저에게 내비게이션을 달아주신 분들이다. 정말 고마운 분들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령님 특강이 있었는데 제가 진짜 이령님은 한마디로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천재예요, 천재. 그리고 무엇보다 보물 같은 동기분들을 만나서 너무 감사했고요. 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는 것 자체가, 그런 분들을 따로 만날 수 있는 것 자체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이렇게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공감도 되고, 그리고 쌤들뿐만 아니라 대표님들한테도 정말 많이 배웠고 의지도 많이 됐고요. 제가 또 회사 생활을 오래 하다가 그만두고 나오니까 이제 사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옛날 회사 생활 생각하다 보면 우울해질 수도 있고 이런데 더토코도 그렇지만 서파르타에서도 좋은 동기분들 만나니까 공감대가 같은 분들을 이렇게 밖에 나와서 새로 만난다는 것 자체가 정말 감동인 것 같아요. 그동안은 매출이 많이 없어서 집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도 있죠. 그랬는데 이제 1,000 딱 넘겼을 때 이거 본격적으로 해봐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무실을 좀 알아보게 되었고요. 집에서 하다 보면은 자꾸 막 다른 쪽에 시선이 가고
그리고 집에 애기들이 같이 있으면 일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애들 잘 때 제가 잠 안 자고 밤에 일한 것도 사실인데, 그리고 막 바쁠 때는 주말에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막 어디 카페 가야 되고, 어디 뭐 따로 알아봐야 되고,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집중해서 하려면, 공간을 좀 분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사입을 배웠는데, 사입 제품을 제가 좀 많이 샀어요. 그랬더니 집에다가 마땅히 놔둘 것도 없고, 뭐 앞으로도 뭐 사입을 하면 할 수도 있고 뭐 로켓을 도전을 해보던 어쨌든 간에 공간이 따로 필요하겠다. 공간의 필요성을 느꼈고, 그리고 이제 직원 채용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사무실을 계약을 했습니다. 사무실 이제 들어온 지 한 6일 정도 됐는데 집중력이 확실히 달라요. 더 몰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는 리스팅을 쭉 해요. 지난번에 라이브에서 로이쌤이 알려주신 것처럼 리스팅을 쭉 하고 아이템 스카우트 들어가서 괜찮은 제품 있는지 찾아보고 실제 제품 찾아서 링크를 엑셀에 툭툭 저장해 놓는 게 리스팅인데요. 그거를 틈틈이 계속 수집을 해요. 그리고 수집할 때 어떤 키워드로 내가 찾았는지 엑셀에 적어주고 어떤 카테고리로 미서에 수집을 했는지 카테고리명도 써주고요. 며칠 날, 언제 했는지, 어느 사업자 했는지 요 정도는 엑셀에 써놓고요. 그리고 하루 일과 중에 제일 정신이 말똥말똥할 때 그때 이제 미서에 수집된 거를 업로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올리는 사이트는 스마트 스토어 빼고 11번가, 지옥션, 뭐 쿠팡 요 정도로 올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미서씨 아닌 반자동 프로그램도 써보고 싶은 욕심도 있어요. 근데 이제 너무 어려워서 못 배울 것 같아서 도전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미서로 올리고 넥스트 엔진으로 다른 마켓에 쫙 뿌리는 거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 이상 팔린 제품은 한글화 작업을 반드시 해주는데, 제품 단가가 낮으면 제가 오후 스튜디오로 직접 하고, 단가가 높으면 업체에 맡겨서 상세 페이지 한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동은 예전에 좀 많이 한가할 때 많이 올렸어요. 그리고 미서씨로 반자동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바빠서 못하고 있고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하시는 분들께서 하루 일과 루틴이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요. 제 루틴은 오전에 애기들 어린이집 보내고 10시부터 업무 시작을 해요. 지금은 뭐 사입 제품 관련해서 제 제품 홍보해줄 유튜브 찾고 뭐 이런 것들, 사입 제품 하는 거 관련해서 오전에 한 2시간 하고 점심 먹고 오후에 2시간 정도는 발주하고 그다음에 2시간 정도는 CS 하고 애기들 하원시킨 다음에 저녁 먹이고 재우고, 그리고 나서 밤에 미서씨 업로드를 쭉쭉 하고 있습니다. 제가 데이터나 제품 보는 눈이 없어서 항상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찾아도 소형 키워드의 경쟁 강도 좋은 것들만 항상 찾아다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뭘 올려야 될지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게 상품 10,000개를 다 채워야 되는데 겹치지 않게 올려야 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10,000개 채우지? 이게 항상 고민이었고, 저의 갇힌 사고방식을 깨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것저것도 다 해봐야 되는데, 그걸 못했던 것 같아요. 이건 이래서 안 될 것 같고, 저건 저래서 안 될 것 같고, 항상 그 한계에 부딪혀서, 그냥 진짜 뭐, 주변에 보이는 뭐 연필꽂이, 뭐 책상, TV 다이, 뭐 주방용품, 컵, 식기, 뭐 요 정도가 다였거든요. 그리고 제품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고객님 문의 하나만 들어와도 바로 알리왕만 켜가지고 막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데, 처음에 그 알리왕만 키는 것도 너무 어려웠어요. 중국어 자체가 너무 힘들었는데 이런 거에 뺏기는 시간들이 정말 아까웠고, 반품 취소 이런 CS 괜찮아요. 차라리 그냥 반품 취소해주세요, 뭐 환불해주세요 이러면은 저도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고 끝낼 수 있는 건데, 중국 춘절 때문에 길 계시고 국내 택배 파업 때문에 또 한참 길 계시고, 최근에 또 중국 코로나 때문에 막 기약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니까 이거를 주문 취소가 안 되도록 막 CS하고 스타벅스 쿠폰 드릴게요 하지만 오래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주문이 취소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 봉쇄 된다는 거는 생각지도 못한 완벽한 변수였거든요. 제 수중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이런 일 하시는 모든 분들이 겪는 일이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길게 이어지는 상황들이 생기니까 다음에는 뭐 이 정도야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서 조금 내공이 쌓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구매 대행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유튜브 하나보다 요즘 유튜브 많이 하지 유튜브 하면 돈 되게 많이 번다고 하던데 뭐 좋겠다 뭐 이 정도. 근데 뭐 구매 대행이나 이쪽을 아시는 분들은 와, 서 과장님이 형부라니 진짜 부럽다.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막 잘할 것 같고 아는 것도 많고 막 꿀팁, 뭐 고급 정보 이런 거 진짜 많이 알 거라고 생각들 하세요. 그래서 막상 이렇게 물어보셔도 사실 제가 속빈 강정이어가지고 오히려 막 모르는 것도 많고 이러니까 그게 약간 반전 매력? 그런 걸로 좀 부각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주변에서 뭐 그러면 좀 형부한테 전화해서 알려달라고 하고 좀 연락 좀 해봐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짜 제가 뭘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뭐 물어본다고 해봐야 미서 연동 이거 잘 안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뭘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아직 나는 이제 회원가입 인제했는데 형부 완전 만렙인데 내가 이런 거 물어보는 것도 좀 아닌 것 같다 이러면은 그치 그냥 그러거든요. 근데 절대 뭐 형부가 개인과외 해주고 막 꿀팁 뭐 처제만 알고 있어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없다. 뭐 그런 거 없다. 그러면은 진짜 서 과장이 칼 같은 분이구나. 막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진짜 저도 더토코도 그렇고 서파르타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그렇고 다 내 돈 내산이거든요. 그러면 다들 놀라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냥 똑같이 하는 거거든요. 다른 분들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뭐 처제라고 해서 가족이라고 해서 조금 더 알려줄까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네. 그냥 서 과장님 평소에 이렇게 보면 입 되게 짧아요. 형부 입 짧은 아저씨예요. 평소에 진짜 소식하시고 근데 고기 정말 잘 구우시고 메뚜기 뭐 곤충 뭐 사마귀 이런 거 진짜 잘 잡으시고 그냥 제가 봤을 때는 평범한 아저씨였는데 구매대행 이거 하다 보니까 너무 저 높은 곳에 계신 막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괴리감도 들고 처음엔 뭐 어색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먼 나라 이웃 나라 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일단 친구도 코로나 때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뒀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아기들 케어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그 사정을 알잖아요. 저도 회사 다닐 때 코로나 때문에 뭐 어린이집 갑자기 막 긴급 휴원하면은 급하게 가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힘들고 눈치 보이고 이러는데 그 사정을 저도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3개월 해보고 이거 뭔가 해볼 만하다. 느낌이 괜찮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죠. 근데 친구도 집에서 할 수 있고 옆에서 제가 하는 거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크게 어렵지도 않은 것 같고 되게 배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 알려주게 됐는데 알려주려면 일단 제 머릿속에 뭐라도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온라인 강의도 많이 받고 그게 공부도 많이 됐고 이 머릿속에 있는 거를 정리해서 말로 풀어내야 되니까 내재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됐고 이 친구도 아예 생초보잖아요. 아예 이쪽 1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나름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초보가 초보 알려주는 거 강추입니다. 일단 사입한 물건들 서파레트에서 배운 대로 한번 진행해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직원을 뽑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근데 갑자기 매출이 확 뛴 거여가지고 한 달 정도 더 해보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직원한테 어떻게 맡겨야겠다. 이런 저만의 기준을 잡아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안정화되면 뭐 추가로 다른 거 사입도 해볼 수 있고 아니면 배웠던 거 로켓 같은 것도 한번 해볼 수 있고요. 아니면 애기 엄마들 이렇게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뭐 스터디 같은 것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구매 대행뿐만 아니라 관련해서 다른 파이프라인도 만들어서 일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게 가능할 수 있었던 건 남편의 외조 덕분이에요. 진짜 회사 다닐 때부터 일주일 내내 집안일 뿐만 아니라 아이들 육아까지 다 전담해서 해준 남편한테 정말 고맙다고 이야기해주고 싶고요. 이제는 아이들이 아빠 옆에서 자야 한다, 아빠랑 자야 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빠 바라기가 되었어요. 정말 고맙단 말 해주고 싶고, 그리고 내가 사는 동안 열심히 걸을게, 이렇게 남편한테 정말 고마웠다고, 고생 많았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고마워. 네, 이상 라이브에서 받았던 질문들 간단하게 한번 추려서 이야기해봤고요. 지금 사무실에서 처음으로 영상을 찍어보는데 되게 기분이 새롭네요. 앞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영상 찍어서 계속 올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